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영주 역사여행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송재승입니다. 지난번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소수서원 그리고 부석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초암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암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암사는 의상대사께서 문무왕의 왕명으로 소백산 밑에 절을 지으러 오셨을 적에 최초로 영주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잡고 초막을 치고 계셨던 곳이 지금 현재 초암사 자리인데, 처음에는 풀숲으로 초막을 지으시고 소백산 밑에 명당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살피고 다니실 적에 하루는 산새가 날아와서 의상대사께서 거처하시던 초막에 풀 지푸라기를 물고 가고, 얼마 있다가 또 와서 물고 가고 또 물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여기신 의상스님께서 산새를 따라서 가보니까 오늘날의 부석사 대웅전 앞마당에 떨어뜨리고 가고 해서 이상이 여겨서 뒷산에 올라가서 보니 자기가 아주 천하의 명당이라 그곳에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큰 절을 세우시니 오늘날의 부석사입니다. 부석사를 창건하시고 얼마 후에 처음 초막을 치고 계셨던 이 자리에 오셔서 큰 절을 지으시니 오늘날의 초암사입니다. 초암사의 규모는 거대한 축대석이라든지 또는 주춧돌을 보면은 이로 미루어 봐서 아주 큰 사찰임을 알 수가 있으나, 조선 500년의 억불 승려 사상 밑에서의 긴 세월과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 불이 나서 오늘날의 초암사는 근년에 중창을 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암사에는 마당에 3층 석탑이 있는데 경북도 유형문화재이고, 동쪽에 동부도, 서쪽에 서부도가 있는데 이 또한 경북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초암사 마당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산쪽으로 삼성각이 있는데, 이 삼성각 옆에는 돌로 만든 개가 한 마리 앉아서 버티고 앉아 있는데, 이는 초암사를 내려다보고 있는 소백산 봉우리 중에서 앞산이 원적봉이라고 하는데, 이 원적봉의 형상이 마치 도적의 형상과 같아 해서 도적으로부터 초암사를 지킨다는 그런 뜻으로 돌개를 만들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선시대 때 비보 사상이 아닌가, 풍수지리설에 의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암사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치고, 이어서 초암사가 가지고 있었던 국보,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초암사에는 국보 78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금동미륵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었던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반축이 돼서 조선 총독의 손에까지 들어가서 총독 관저에 있다가 해방이 돼서 지금은 그 문화재가 회수돼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에 소장 중에 있고요. 또 하나 국보 282호인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은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소개령으로 당시 주지였던 김상호 처사가 업어서 영주시 이산면 흑석사로 이원해서 지금 흑석사 본당에서 소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이 아미타열의 좌상 복장에서 뱃속에서 유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데 7가지 14종의 복장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복장기, 둘째로 불상 조성 권선문, 그리고 세 번째로 불경,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각종 진물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리, 여섯 번째로 유리구슬, 일곱 번째로 불경을 쌓던 보자기,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보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 또한 국보 28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암사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달밥골에 대해서 공부를 달밥골이라는 유래는 원래는 조선 말기에 혼란스러운 시절에 정강록을 신봉하는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죽게 구곡이 있는 위쪽에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일부 마을을 이루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전쟁 당시에 역시나 정감록을 신봉하던 피난민들이 금계동도 가고 이곳 달밥골에도 정착을 해 합류해서 화전민촌을 이루게 된 것이 달밥골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소백산 밑에 가장 높은 주민들이 사는 화전민촌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죽계구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계구곡이란 소백산 밑에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아름다운 경치와 기기묘묘한 바위돌 등 조선 선비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서 논일던 곳을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피서지금 신신수련처가 되겠습니다. 이 죽계구곡은
조선 초기 풍기군수로 오신 퇴계 이황 선생께서 소백산을 소유하시면서 이곳에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노래소리와 같다 하여 이곳을 죽계구곡이라고 명명을 하시고 9개의 물이 돌아 지나가는 곡마다 이름을 붙이셨는데 1곡이 금당반석, 2곡이 청운대, 3곡이 이름이 없고 4곡이 비룡폭포, 그리고 5, 6, 7, 8, 9건 곡의 이름도 계곡도 잊어버리고 지금 9곡이 이화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렇게 즐겨서 지으신 죽계구곡은 오늘날까지도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곡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제4곡인 비룡폭포에서의 기우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래되어 수능거울에서 한발이 들어 강이 심할 적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곡에 와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보통 기우제는 돼지를 잡아서 머리를 쓰거나 그 고기를 삶아서 쓰는데, 이 사곡에서의 기우제는 살아있는 돼지를 마을에서부터 몰고 와서 제4곡의 아름다운 비룡폭포 바위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칼로 목을 찌르니 돼지가 날 살려라고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바위 저 바위로 뛰어다니면서 피를 흘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까 그 돼지로 기우제를 지냈는데,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께서 내려다 보시니까 그 아름다운 죽계구곡에 돼지 피로다가 이 바위 저 바위가 아주 더럽혀 놓고 하니까 에이 보기 싫구나, 빨리 비를 내려서 저 아름다운 계곡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라 명령을 내리시니 곧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곡에서의 기우제는 아주 영험 있는 기우제를 지내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청신백성 배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순은 원래 수능 사람은 아니고 안동 예안 사람인데 수능으로 이사를 와서 철물점을 경영하고 살았는데, 사람이 강직하고 마음이 유순해서 절대로 불량에 난 제품을 팔지 아니했고,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충직한 장인이었습니다. 향학력도 높아서 소수서원에 철물을 납품하러 와서 강학당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의 이야기를 소수서원 땅바닥에 앉아서 귀동냥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퇴계 이황 선생께서 배순을 불러 제자를 삼으시니, 퇴계 사후에 제자들이 낸 문집에 평민 제자 배순 이렇게 제자 명록에 올라있는 그런 사람이 배순이기도 합니다. 배순은 자기를 그렇게 해주신 퇴계 선생님을 기려서 퇴계 이황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동안 초하루 보름으로 제사를 올렸고, 선조 임금께서 봉월에 돌아가시자 소백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임금이 계신 북쪽 궁궐을 향해서 울면서 아침 한 3년상을 지냈기 때문에, 특히나 74세 고령임에도 이러한 그런 충성심을 보인 것이 조정에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배순이 죽자 그 이듬해 광해군 7년에 나라로부터 충신백성 배순의 정려가
내려오게 돼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옵니다. 마지막으로 죽게 별곡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죽게 별곡이란 소백산 밑에 아름다운 죽게 불곡을 시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해 쓴 것입니다. 이 쓰신 분은 고려 말에 문신이신 소농 출신의 안축선생, 근제 안축선생께서 쓰신 것인데, 이분은 경기체가라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시를 쓰셨는데, 경기하여, 이렇게 마지막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것을 한글로 풀이하면 하니 그 어떠하니 있고 이러면서 이 시를 읽는 사람에게 묻는, 아름다움을 다시 묻는 이런 특수 형태로 만들어 쓰여진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신 정철 선생이 관동별곡을 쓴 것과도 같은 그런 형태로 쓰여진 것이 죽게 별곡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영조 역사 공부는 마치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